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 북에 있는 승냥이 굶주린 이리떼들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분주하게 지하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근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핵 보유 관련된 언급을 하신 게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조야에서 학계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핵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만한 기술과 경제력과 그 책임감이 있는 국제적인 아주 품위 있는 국가로 올렸었으니까 이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론화되어서 미국 정가에서 학계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또 과학기술적 축적된 소양은 충분히 지금 비축되어 있습니다. 작정하고 만들게 되면 불과 1년 안에도 혹은 6개월 내에도 핵 폭탄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현재 개발에 성공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 탄두만 착단해서 거기에 탑재시킨 이후에 발사시키면 바로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핵을 보유하게 되면요, 북한도 이미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고 대만도 보유하게 되고 일본도 보유하게 될 거다. 즉 핵 도미노론이 등장을 하면서 절대로 이들이 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의 주류를 형성해 왔어요. 자, 그런데 현재 제가 우리 방송 제목에도 달았잖아요.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건요, 커다란 게임인데 과거에는 대영 제국과 러시아, 이 두 큰 북극곰과 영국곰들이 붙어서 싸웠던 전쟁이었습니다. 영토와 자원을 약탈하고 점령하기 위한 그 야욕을 러시아나 영국이나 단 한치도 양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러시아 간에 비롯된 갈등은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동방으로 이동해오면서 결국 한반도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왕조 국가에서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무능하기 짝이 없던 왕권을 지키느라 백성을 개, 돼지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조선을 병탐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씨 왕조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로요? 돈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 국민 여러분, 현재는 이 패권 전쟁, 그레이트 게임이 과거의 대영 제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중공 사이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을 저희가 둘러볼 때 중공은요,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50년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누란 지위에 있는 아주 험악한 상황에 몰려서 국가가 멸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잊지 말자 6.25 1950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그들의 귀한 아들들의 목숨까지도 이 땅을 위해서 바치게 하여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이 한반도에서 죽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이 지금 곤경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를 구조해줬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친구들, 우리가 통상 혈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러드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혈맹 미국을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러시아와 대립하던 냉전 시절에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을 했는데, 당시 구소련이죠.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는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이런 그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 핵탄두를 감소를 시켰고, 이제는 현재 소련의 명맥을 이은 러시아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GNP 수준 혹은 그 미만인 정도로 국가 규모가 지금 축소되어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적은 다른 나라보다 작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돕고 또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요, 제가 혼자 뇌까리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에 보면은요, 당사국 중에 어느 한 국가가 정치적인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이렇게 지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국, 여기서 당사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이죠. 당사국은요,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 스스로 돕는 일이죠.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서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고, 또 이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2조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지금 현재 미국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미국만큼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요, 중국이든 북한이든 그들이 현재 만들어 놓은 어떠한 미사일,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원천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 조작질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중국이나 북에서 이 미국을 핵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에 설정 우리가 이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해서 미국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불안해서 무슨 삼축 체제로 들어가고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는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미국이 현재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이 시장경제, 이 아름다운 질서를 존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되고 미국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전이 종전되고, 그러니까 6.25 사변 때 저자들은 7월 27일을 우리는 휴전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패전이나 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승 기념일로 치르고 있는 정말로 막대 먹은 자들이 바로 그 평양에 있는 저 승냥이들인데요. 당시에 한반도의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그 리더 중에 하나가 메가더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메가더는 그 당시에도 압록강 너머, 즉 압록강의 수풍댐이란 거대한 우리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수풍댐을 넘어 중국 본토에 공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바로 그런 분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당시 미국 백악관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메가더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호련히 군대를 떠나셨던 아주 그 역사의 위인이었는데 북이 이런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참담하게 패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북의 괴수 김일성은 1956년부터 두 가지 중대한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둘은 잠수함 개발을 통해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국이나 일본 배들을 다 격침시키겠다는 이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실천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1956년부터 핵 보유를 하겠다. 핵무장에 시동을 걸었던 데가 어디다? 북한 괴뢰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명칭을 참칭하고 있는 저 승냥이들이 그 짓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 괴뢰 도당들이 과연 그들의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을 한 것이 정답입니다. 무슨 외교 전문가다 학자다 나와서 여러 가지들 설을 대는데요. 여러 가지 그 난해한 현학적인 말들 들을 필요 없어요. 핵은 핵으로 다스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북한 괴뢰가 미국의 본토를 핵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지금 현재의 북한 괴뢰의 미사일 위협 현상인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혈맹이고 우리의 친구인 미국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본토에 대해서 북한만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길림성이나 저 옆에 청해성, 신장 쪽에 가면요. 중화인민공화국, 우린 줄여서 그거를 중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CP,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그러죠. 중국 공산당이란 그 예하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동풍 ICBM 시리즈를 중국의 동북부와 중국의 서북부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될 때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경유해서 태평양 건너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최단거리로 날아가서 미국 본토를 가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북극권을 지나가는 대권 항로를 우리가 항공기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중국의 북쪽, 즉 러시아 쪽을 통해서 미사일을 쏴 올리고 그것이 북극점 부근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경유해서 미국 본토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이 최단거리 코스인 것이죠. 그러면 이미 중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미 다 마련해 놨고 미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역시 겨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였던 사드를 이 땅에 설치했을 때 그렇게나 한한령을 내리고 대한민국과 관계가 불편했던 게 바로 북경에 있는 중국 공산당들의 근본이었던 것이죠. 자, 이거는요.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 그러면서 strategic deterrence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이 strategic deterrence라고 하는 것은 표현만 현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strategic 얘기하면요.
전략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 당시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진짜 참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해 놓는 게 바로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포장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포장된 용어에 미국도 정책적 오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 북쪽 아이들 간을 키우고 심장을 키워가지고 북쪽의 저 도적대들이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북에서 말이죠. 앞으로 이제 군축 회담을 하자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축 회담을 한다는 얘기는요. 북이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의 핵 문제는 뭐로 해결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핵 보장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미국이 그동안 오바마 정부 때 이렇게 정책적 방임을 하면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당시에 정책적 판단에서 오류를 범했고 실수를 크게 했던 미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럼 그만한 경제적 보상을 대한민국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품위가 있는 국가니까 무슨 뭐 어디 양아치들처럼 야, 돈 줘 이런 얘기 안 하죠. 점잖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미국 공산품 수입할 거라면 앞으로 중국산, 유럽산, 일본산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한민국 제품 사줘.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받는 것으로 가름하지. 하면은 자, 대한민국에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현대, 삼성, LG, SK 이런 그 대기업군들 말고도요. 우리의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도요. 정말 그 세상에 어디에다 내놓아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보석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산품은 대한민국 제품도 사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산, 유럽산, 일본산 배제하고 우리하고 거래선 틉시다. 아마 미국과의 무역량이요.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한미 간에는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원자력 협정 내용에 보면요. 원자력 어디 쓴다? 평화적인 도구로 쓴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나오는데 자, 한국에서 핵을 보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요.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져요. 왜? 북쪽의 저 양아치 새끼들이 우리한테 감히 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쐈다가는 지들도 죽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 보유 국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지켜진다는 거는 세계의 평화가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 수많은 전비나 다른 경제적 지출을 하지 않고도 동북아를 평화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은 우리와 혈맹인데 린치핀이다. 린치핀. 수레바퀴 돌아갈 때 그 빠지지 말고 딱 조여주는 그 핀 있잖아요. 그 린치핀의 역할은 누가 한다? 우리의 친구 대한민국이다. 이걸 미국에서도 이제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자,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1882년 당시 우리는 조선 시절이었고 미국 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비밀리에 카스라데프트 조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일본 너희가 조선을 집어삼켜도 좋다. 이런 걸 방치를 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필리핀에 대한 영유 내지는 그 영향력권을 확보를 했었죠. 그런데
슬프게도 역사에서는 미국이 파기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시발점으로 해서 유럽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의 주변의 국가들과 맺었던 협약을 파기하는 데 이르게 됐고요. 따라서 그 결과로 세계 1차 대전, 제2차 대전까지 발발하며 수없이 많은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인류의 비극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 측에서 조선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발생했던 유럽에서 터져버린 또 다른 현상이었고, 또 일본이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진주만을,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기지죠, 진주만 항을 습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했던 거죠. 따라서 미국도 당시에 아주 커다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비슷한 사례를 또 살펴보겠어요. 일본이 항복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도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었는데, 자, 당시에는 그 모스크바 3상회의나 이런 열강일 간의 일방적인 그 토의와 결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나눠서 신탁 통치를 하는 것으로 참 민족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북에서는 소련이, 남에서는 미국이 신탁 통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가 결국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찬탁 진영과 반탁 진영이 나누어서 아주 그냥 피비린나는 내전을 갖다 하게 됐죠. 그러는 과정에 1948년 5월 10일에는 최초로 우리 민주적인 합법적인 그런 자유민주 보통평등 비밀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성립을 하게 되었고, 그 초대 국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남한에 파견되어 있던 남노동과 북측의 공작원들에 의해서 발생됐던 것들이 민족 내부적인 참극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요. 그 4.3 사건을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수순천에 있던 우리 또 육군들 중에서 이미 공산 사상에 물들어 있던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개됐던 또 다른 비극이 여수 순천 반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공산 역도들과 남노동 지하 조직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그들의 공작이었지, 결코 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말을 내걸 만한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군이 1949년 6월 30일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엑시슨 라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년 후가 되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괴뢰는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무자비한 남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고, 그 전화의 포염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러한 참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상황은 당시 연 인원 178만 9천 명을 이 한반도에 파견하고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 청년, 미국의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던 것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당시 미국이 지출했던 전비는 68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전비로 썼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 복구 비용으로 투입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그렇게 이 소멸해 가고 있던 꺼진 촛불과 같은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켜줬다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지켜줘야 되죠. 그 미국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역사를 거슬러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1882년에 미국이 조선과 맺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잘 이행했더라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 올렸던 유럽에서의 독일이 조약을 파기를 하고 그로 이어지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당연히 세계는 평화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당시 미리 바라보고 예측했던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도 아니고 미국의 무슨 정치인, 무슨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우남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는 앞으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보루가 된다는 점, 또 종교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미미하지만 한 장의 기록으로 남았던 것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측에서는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핑계를 대고 꽁무니를 빼려고 했지만, 이승만 박사의 집요한 설득과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도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런 거는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국가안전기획부 이 비밀공작부서에 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공부하면서 제가 깨우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가리키는 교사들 가운데 과연 능력이 되고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내 자녀와 같은 내 제자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는 과연 역사 교사, 역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한반도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받는 그런 못 살던 가난한 빈국에 비참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보루라는 이 사실을 모두 잘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 핵, 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북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안보가 위험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논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향후에 보다 극심하게 전개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 이 미국 역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승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에 반성을 한다라면 우리에게 대한민국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경비도 미국이 우리에게 지급해야 될 것이에요. 아마 대략 볼 때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가 그냥 1, 2조가 아니라 수십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야, 미국,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해주는데 돈 안 줘? 가서 그 지금 뭐 기업을 갖다 인수한 우리 조직폭력배, 그 사실 조직폭력배도 아니죠. 양아치들인데 그런 애들처럼 우리가 미국하고 가가지고 돈 안 준다고 땡깡 치고 이렇게 진상직 부리고 이런 그 막대 먹은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짓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왜? 대한민국은 품격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준이 있는 국민들인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돈 내놔 뭐 이런 그 저급한 내용을 함부로 짓거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미국 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우리가 핵 개발안에 필요한 경비도 과거에 그대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시오. 그게 어려우면 앞으로 우리 국가 간에 우리 컨트랙트, 계약서를 씁시다. 무슨 계약서냐? 앞으로 미국에서 필요한 공산품들 가운데 중국산, 일본산, 유럽산 대폭 쿼터랑 적용해서 줄여버리고 대한민국 제품들을 수입해 주시오. 그걸로 그대들이 우리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경비 지원해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소. 자, 그러면 미국한테 얼마나 일거양득이 되겠습니까? 자,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지만 그 슈퍼파워가요, 전 세계의 모든 이 악귀들을 대항해야 돼요. 모든 이 거짓된 양아치들을 대적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는요,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번 움직이려면 행동도 또 빠르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평화적인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핵은 핵으로 다스린다는 이 기본 원칙 하에 중국의 핵, 러시아의 핵, 북의 핵,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일소시켜버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뭐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핵폭탄을 구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작은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세계 평화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혈맹이고 우리의 친구인 미합중국, 미국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핵무장을 못하거나 핵무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 혼자서 러시아 상대도 해야 돼. 중국 상대도 해야 돼. 북한도 상대해야 돼. 바빠요. 그런데 한국이 한반도의 이 리치핀으로 딱 자리를 잡고 말입니다. 우리가 핵 무장을 딱 하고서 북에다 겨누고 서북에다 겨누고 저쪽에 겨누고 있잖아요. 누가 이 아시아존에서 세계 평화 질서를 교란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에 해당하는 전략과 전술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도 반드시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미일 동맹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토, 그 다음에 쿼드, 오커스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오커스에 해당하는 건 뉴질랜드, 또 호주, 캐나다 다 포함되죠. 또 쿼드 그러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나토 그럼 뭔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원래 이름인데 나토를 다른 말로 하죠. No action, talking only.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이렇게 비아냥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폄하되는 평가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미국이 주도해서 맺었던 현재 국제협약이나 이런 국제 질서들이 상당히 어떻게 됐다?
결과가 없거나 아니면 무용지임을 비슷하게 쇠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들어가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어도 미국이 과거의 미국처럼 베트남전에 개입했던 미국, 또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미국,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지금 힘없는 거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지금 나몰라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이러고 들어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오늘 제가 말씀 올렸듯이 한국의 승인, 이 승인이라는 건 핵무기 제조, 핵무기 무장에 대한 승인입니다. 이 승인과 협조가 없이는요,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깽단들이 총을 들고 설치면 같이 총으로 맞섰으면 됐어요. 그런데 깽단이 말이에요. 총이 아니라 핵무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이렇게 덤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을 듣고 노예가 되고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핵을 들고 설치는 저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다 뭐다 이런 건 나중에 다 하늘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전쟁을 예방하고 국제 평화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무술 유단자가 있어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이러는데 이 강도가 총을 들고 설치잖아요. 그 무술 유단자가 그 무술이 소용이 없어요. 왜? 총알을 맞게 되면 대개가 죽습니다. 총알 맞고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 총을 든 깡패, 깽단들이 지금 총을 들고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총주 안 주면서 야, 대한민국 너네도 우리하고 맹방이니까 가서 싸워. 맨손을 싸워서 이겨.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총 맞으면 죽게 되는데?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그 강도 떼들한테 그 도적놈들을 제압할 수 있는 총을 우리에게도 줘야죠. 그게 예의범절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미국도 제가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미국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의를 따지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총을 공짜로 달라고 합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한테 총 공짜로 달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도리어 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총을 사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야, 한국 우리가 총 많으니까 너희들은 총 안 가져도 돼. 총 가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요.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 내지는 홀대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못됐을 때 그 규칙 사유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국도 어렵게 일을 풀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마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야, 지금 우리가 핵 개발한다. 그리고 이 핵은 북이나 중국을 공격함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 우리의 친구를 갖다 지켜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밀고 나갔을 거예요. 무슨 NPT 조약의 레귤레이션도 있고요. 비핵 확산 조약을 통해서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그 금지 사항이 이 NPT 안에는 무수히 아주 깨알처럼 들어가 있지만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의 맹방인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장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너나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진 부채
그렇게 많아도 그 부채 우리가 달라 소리 안 하지. 내 돈 써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무장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승인만 하고 협조만 해줘. 그러면 확실한 린치핀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우리가 통제, 제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준다. 얼마나 간명하고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미국 쪽에서도 한국 쪽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죠. 자, 한국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이거 무슨 일이야? 얘네들 뭐 핵 만드는 거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지지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겁쟁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요. 무슨 학자적 양심 따지는 무슨 전문가 그룹 있죠? 학자들 있죠? 이래서 학자들을 국가안보 최일선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자들 쓰게 되잖아요. 뭐를 알아요? 뭐를? 현장에 가서 일해봤어요? 그 일도 안 해본 사람들 그런 국가 주요 기관에 앉혀가지고 어떻게 국가안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거는요. 미국 정부한테 우리 지난번에 그 IRA라고 인플레이션 그 리젝트 액션이가 해서 그 인플레이션 경감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발효가 돼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요. 사실 큰 그림을 놓고 보면요. 이 IRA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배터리나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물을 단편으로 봐서는 안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야, 미국 새끼들 우리를 갖다가 혈맹이라고 생각하면서 IRA를 뒤통수를 쳐? 야, 저런 건 우리의 맹방이라고 생각해? 이거는요. 국제관계를 잘 모르는 저 유치원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갖다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한국의 핵무장을 만약에 미국이 반대하면 야, 반미 감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가 한국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거양득도 아니고 일거삼득이 돼서 이 베니핏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네가 막대한 군비 지출, 경비 지출 안 하더라도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이 평화 구조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렇게 미국을 이제 설득해야 되는 거죠. 지금요, 이 북한과 중국이 핵을 구비해서 이러한 그 무력, 핵 위협 앞에서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뭐 이것을 반대하면은 뭐 한미동맹이 필요 없어진다. 이런 또 대먹지 않은 여론이 또 득세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가 종국으로는 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오판하지 않게끔 지금 국가의 지도자 그룹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대통령께서는요. 미국 정부와 협상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도 가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 제안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 친구들을 좀 잘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산품들이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수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를 좀 열어주시는 게 우리 영업사원 1번 대한민국 영업사원의 최선두 리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될 그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요 미국에서도 이 군산업체라는 게 있어요. 군산복합업체들 늘 세계 곳곳에서 불안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고 또 불안과 갈등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계측 예상하는 그 내비게이터로서 역할을 그 군산복합업체들이 하면서 우리가 중재할게 뭐 하면서 사실은 경제적 수익을 천문학적으로 가져가는 게 그러한 산업 구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무장하게 되고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이어서 북한 괴뢰 집단은 저절로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정부도 감히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어떠한 경고망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동북아시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뭐 허브를 외치면서 뭐 북한까지 철로를 이해되고 뭐 시베리아 철도를 연장해서 이거는요 구상 유치, 애들 입에서 나는 젖비린내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무슨 뭐 동북아 구상이니 이런 그 참 되먹지 못한 구상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위주로 이 균형추가 딱 중심이 한반도에서도 대한민국 중심이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중국이든 뭐 러시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원천 봉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최고 핵심이 됩니다. 동북아의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무장을 한 대한민국 안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올 거예요. 빨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동북 삼성에는요 정말 간단 없이 물샐 틈 없이 대한민국의 이 문화 흐름이 강물 흘러가듯이 글로 쫙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화권이 동질화되고 언어 생활권이 같이 되면서 또 생필품 사용도 동일한 물건을 쓰고 있게 되면요 그냥 그 문화권에 동화돼 가는 거예요. 동북공정을 뭐 없애라 이런 거 뭐 학자들이고 뭐고 나와가지고요 뭐 그거 자질구레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문화가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을 점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어가 동북 삼성을 점유해서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애들은 고립시켜서 놔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그냥 우리가 동북아 이렇게 리더가 돼서요 이것을 끌고 가고 있어요. 미국의 한쪽 어깨 짐을 완전히 털어주면서 미국의 돈도 더 벌게 해주고 미국의 국내 정치도 더 안정시켜줄 수 있고 미국의 군비지철도 경감시켜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핵 보유 무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때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시점이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라고 한 것은 필연적인 역사에 당연한 일로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고 소직은 굳건하게 믿습니다. 자, 지금 미국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 또 전직 부통령했던 마이크 펜스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거주했던 개인 집에 국가 기밀 문서가 보관돼 있었다는 곳에서 미국 법무부가 발칵 뒤집어지고 FBI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기저층에서 매우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만일 지금 델라웨어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주택과 그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행했던 지난날의 그 진실된 면이 그 헌터 바이든이 컴퓨터 수리를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바람에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헌터 바이든이 관여되고 저질렀던 각종 범행 현장을 보면요
바이든이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선거 방법을 통해서 미국의 선관위도 많이 정말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변화되는 동향을 볼 때 대한민국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 형세에서 우리가 다시 수세에 몰릴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특히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핵무장인데, 이것을 못하고 안 하게 되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제가 창설해서 시작하게 된 우리 그 전략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국가 미래 전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페이퍼를 양산을 하고 또 오피니언 리더로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전략연구원은 단순하게 무슨 뭐 퇴직 공무원들 와가지고 뭐 그 뒤치다꺼리하고 그 알량한 그 공개 첩보 몇 건 가지고 뭐 보고서 쓰고 이러는 연구원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것인가? 서바이브 할 것인가? 근데 이 서바이브도 단순하게 서바이브가 아니라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책략, 모략, 전략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저희가 그 공개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미국에서 야, 한국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우리한테 사정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을 대비해서 무슨 거만하게 교만을 떨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우리의 친구 미국이라고 하는 혈맹 블러드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현재는 위험한 민족이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아주 험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이 중공, 북한의 그 핵무기 이 기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의 짐을 덜어준다면 미국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역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미국의 그들의 군사 역량 일부를 우리가 담당해주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응한 조건으로 대한민국 공산품 수출을 극대화, 최대화하면서 미국 시장을 대한민국 공산품으로 도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공산품을 제조, 가공,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소부장, 이런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분들까지도 지금보다는 보다 큰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행정부는 일종의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요, 정말 진짜 외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우리가 미국 IRA 선포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뭐 기업들 뒤통수 쳐? 이렇게 즉흥적, 즉물적인, 말초적인 반응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미국,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뭐야? 너네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너희들의 도움에 그 고마움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간다. 늘 미국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Come together. Go together. 함께 가자. 이 얘기를 같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진정한 세계의
G2가 되는 겁니다. G2가 현재는 뭐 중국과 미국이다 얘기하는데 중국이 아니라 Great 2, G2는 USA와 또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라는 점. 세계의 모든 길이 이 대한민국으로 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제가 해야 될 최소한도 국민의 양식이고 도리인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다소 길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세계 평화 전략이라는 것은요, 말로 평화를 떠든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얼빠진 우리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북한에 복음화를 합시다, 인도적 지원을 합시다, 이런 걸 해서 평화가 결코 유지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도 지켜내고 우리의 혈맹인 미합중국, 미국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첩경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제가 공작관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진짜 외교예요. 백조가 물 위에 떠서 우아하게 흘러가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자태는 형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백조가 우아한 자태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그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물장구를 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외교라는 것은 대사라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공사, 참사, 서기관 중요하고 총영사, 영사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과연 현장에 가서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는 쥐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미국과 정확한 우리의 미래 파트너를 간파하고 그들과 영속할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서로 동반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입니다. 핵무장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물건을 사가십시오라고 해서 대한민국 공산품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외교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듣기로 대통령실에서도 제 방송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풍문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간의 이런 그 안보동맹, 경제안보동맹, 특히나 이 동반자적인 전략적인 협력관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먼저 확보하시고 또 미국과 함께 즐겁게 또 대등하게 친구로서 그 일을 완수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불초가 오늘 올린 1시간 남짓한 이 앞으로 핵 보유는 왜 해야 되고 또 한미 간의 이 전략적인 관계는 어떠한 식으로 변화 발전돼야 될 것에 대해서 다소 길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잘라서 부분 제가 업로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오늘 이렇게 길게 방송을 합니다. 이 점 널리 해량해 주시기를 간절히 복망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의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몹시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